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하부 25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경심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 결과 3차례의 기소 과정을 거쳐서 1년여 동안 사문서 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모두 15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조국, 정경심 부부 수사와 재판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은 끝에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검찰의 최종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제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하겠다고 일갈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수많은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법치는 암흑의 시면으로 가라앉고 정치, 경제 권력이 있는 범죄자의 천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가르치고 교육 현장의 불공정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부의 대물림을 위해 도를 넘는 반칙을 저질렀다고 질타하고 많은 국민들은 그들만의 캐슬에서 벌어진 계의 불평등에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경심의 범죄 혐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5가지나 될 정도로 아주 많은데요. 2013-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서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서 딸의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즉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가장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B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 구형이 끝난 뒤 정 교수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정 교수 최후 진술이 진행되었는데요. 정 교수 측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정 교수 딸이 봉사나 인턴, 체험 활동 등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이번 사건은 성적을 위조했다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코링크피와의 컨설팅 계약이나 펀드 출자 약정행의 금융위 보고 등을 주도하지도 않았고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로서 모든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 구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 예산심의에 출석해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추 장관은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또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면서 그게 바로 정권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이고 정부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검찰이 오랜 수사 끝에 조국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 사건이자 법치주의 자체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 7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마당에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법치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무장관이 아무런 납득할 만한 증거나 증언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정성,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의 행태야말로 정치와 진영의 늪에 빠져서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등 친문, 친여 인사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친문 무죄, 비문 유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권의 애완견으로 추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추 장관의 오늘 발언이 문재인 권력이 사법부에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최종 판결 결과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